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여러분들 주얼리샵 창업을 원하시나요? 주얼리샵의 유형과 주얼리 창업할 때 드는 비용 관련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창업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상품을 어떤 고객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이런 금은방들도 있을 거고요. 또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있죠. 그리고 예물샵이나 온라인몰, 그리고 개인의 SNS까지 너무 형태가 다양하니까요.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형태들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 하시거나 또 거쳐갈 수 있는 사업 형태도 될 수 있고, 또 경쟁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금은방을 하고 계시고, 저는 주얼리를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해서 또 매장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창업 관련 일도 하면서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 구조도 봤기 때문에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주얼리를 처음에 어떻게 만나나요? 먼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로드샵들이 있을 겁니다. 금은방이나 또 개인 브랜드 주얼리 매장들, 또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보실 수 있죠. 또 백화점이나 쇼핑몰, 또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매장들의 운영 형태는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 판매 매장이라고 해서 중간 관리자로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종합몰이나 또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개인 SNS 등에서 주얼리 상품을 만나게 되시죠. 이 각각의 매장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드리고 창업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에서 만나는 금은방들인데요. 금은방들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체의 평균 존속 기간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기금속업은 이런 기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존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는 창업을 해가지고 5년 내에 한 80%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우리 동네의 주요 상권에 금은방들은 몇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분들 이곳에서 장사가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나?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가 주얼리 산업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 또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곳에는 구매 연령대가 약간은 높겠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가 있을 겁니다. 그 신뢰 부분이 주얼리에서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상품군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시계부터 순금, 그리고 주얼리와 관련된 모든 AS까지 모든 걸 섭렵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얼리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충분히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직접 보고 사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구매한 상품을 다시 매입해주는 매입의 역할, 또 가지고 있는 주얼리들을 교환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 주얼리 안의 영역이지만은 온라인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창업을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저는 안 망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금은방의 장점을 잘 살펴보시고, 이 창업 연령이 20, 30대만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마당발이시거나 또 자금이 충분히 있으시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인 브랜드를 보시면, 이런 브랜드들은 구매 타겟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물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연령층을 공략한다든지, 또 패션,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은 또 젊은 분들의 어떤 스타일링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타겟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 구성되는 상품 금액이 다 다를 겁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로드샵들은 가맹점주로서 프랜차이즈와 계약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그리고 모든 상품들의 사입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이번에서 보시는 중간관리 매장, 위탁 판매 매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프랜차이즈에서 인테리어도 다 해주고 물건도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점주분들은 여기서 보증금을 내시고 교육비나 창업비 이런 거 조금 가맹비 내시면 바로 영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로드샵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매출의 보통 10에서 한 20% 정도 수수료로 가져가시게 되니까요. 수익 금액은 이 매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에서 받는 수수료에서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 인건비 그리고 식대나 통신비, 다 잡비들은 이 점주분들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프랜차이즈 위탁 판매 매장과 또 로드샵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구조가 다르구나 일단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 온라인 매장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들으셔도 어떤 형태인지 잘 아실 겁니다. 1, 2번 형태의 매장을 하시더라도 온라인은 같이 접목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분명히 더 도움이 되고요. 또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쪽이랑 같이 접목을 하시면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비용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시는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매장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금액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상권이 좀 좋은 곳에 주얼리 샵은 들어가야 해요. 유동이 좀 있어야 장사가 되고 또 배달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상권이 이면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가 덜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면 상권에서 온라인을 접목을 한다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주요 상권에 들어갔을 때 보증금이나 권리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 또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평당 300에서 500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10평 정도면 5천만 원, 한 20평 정도면 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이따가 미니골드에 제가 가맹 관련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평당 600만 원 인테리어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열장은 자당 20에서 50 이렇게 돼 있는데 자당이라는 게 30cm를 말하고요. 진열장 하나에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매장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개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더 저렴한 진열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열장 안에 들어가는 소품이나 또 판매하면서 들어가는 케이스, 종이백, 또 건물 외벽의 간판, 매장 안에 시설 집기들이 다양하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로드샵들은 이제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러면 금은방이 됐든 아니면 실버나 액세서리 매장이 되든 전체 투자비가 1억 이상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건값은 지금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금은방이나 액세서리 매장의 물건값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보시면 순금 18K, 14K 위주로 준비하게 되면은 물건값만 1억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매장 컨셉에 따라서 타겟이 젊은 여성들의 귀걸이 매장이다 이러면 훨씬 덜 들어갈 거고요. 또 볼드한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순금이나 18K 매장이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나 액세서리 매장을 하게 되시면 남대문에 가보시면 물건값이 보통 개당 10,000원에서 30,000원 실버는 책정이 돼 있고요. 액세서리는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한 500개 준비한다 하면 실버는 한 1,000만원, 액세서리는 200만원 정도 물건값이 듭니다. 그럼 전체 창업 비용으로 다 합산하면 금은방은 2억 이상 비용이 들고요. 액세서리 전문점은 1억 내외에서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중간관리 매장의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백화점도 쇼핑몰 아울렛 가셨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은 위탁 판매 매장, 가맹 점주들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곳에 가맹 점주가 되는 거죠. 가맹 점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본사에서 어떤 지역에서 가맹 점주를 모집하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골드라든지 로이드 이런 곳에 문의를 해보시면 어떤 지역에 가맹 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 오픈된 정보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봤는데요. 이제 롯데 서울역점에서 보증금이 5천만 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5천만 원 보증금에 교육비, 가맹비 몇백만 원 들이면 이제 여러분은 그곳의 점주로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이드 사이트 안에도 대리점 개설 문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어떤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미니골드도 NC백화점 송파점에 가든파이브 안에 있나봐요.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랑 시설 집기 또 상품까지 전부 본사가 세팅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창업할 때 본사 보증금 5천만 원 내시우면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판매 매출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창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SNS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습니다. 남대문에서 액세서리를 떼다가 촬영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촬영 장비,
또 홈페이지 개설 이런 정도로 창업 비용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드샵이나 지금 위탁 판매 매장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런데 온라인은 초기 투자가 적어 보이지만은 막상 운영에 들어가면은 광고비라든지 또 긴 정산 주기, 또 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운영 비용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대박 상품이 터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 부분도 온라인을 하실 때 잘 예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금을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 금은방은 2억 이상은 들고요. 이 비용은 제가 거의 최소 비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버나 액세서리점은 한 1억 내외에서 창업을 하실 수 있고요. 백화점이나 아울렛, 마트 등의 위탁 판매 매장은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브랜드 점포 개발 담당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금액. 그러면 아마 보증금이 낮으면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더 낮을 수 있고요. 매출에 대비한 수수료율이 좀 많이 가져가려면 보증금을 좀 많이 내시고 또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계약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1,000만 원부터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백화점의 위탁 판매 매장들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